네, 두 번째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1강에서 그 마지막에 녹화할 때 이제 녹화 이거 하는 키가 F2거든요. 이름을 딱 바꾸려고 할 때 F2를 잘못 눌러가지고 중간에 녹화가 끝났는데 수업 내용은 거의들 마무리 지어서 그냥 추가 영상은 안 찍었어요. 1강이 끝났다는 영상은. 예, 수업 끝난 거 맞습니다. 2강 같은 경우는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해봐가지고요. 애프터 이펙트의 각종 패널들, 뭐 타임라인들, 그리고 안에 있는 위치라던가 그런 여러분만의 이제 자기만의 작업 환경을 만드는 거를 한번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애프터 이펙트가 여러분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됐거나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처음 이제 실행을 시켜 볼 건데요. 쌤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지금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켜 놨지만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 검색을 해서 이쪽에 보면 애프터 이펙트를 해도 되고 애프터 클릭을 해봤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뜰 거예요. 잠시만요. 2강. 네. 뉴 프로젝트랑 오픈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뉴 프로젝트는 새로운 파일의 실행, 그리고 오픈 프로젝트는 기존의 파일 실행. 그리고 뉴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좀 더 이제 어도비사에서 만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기능을 써가지고요. 클라우드 안에 이제 영상들을 넣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한 프로젝트를 작업을 했을 때는 이거를 사용하기도 해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분이서 여러 걸로 여러 사람이 이제 프로젝트 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혹시나 쓸 경우도 나중에 생기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밍부터 해가지고 좀 배울 게 많은데 자, 뉴 프로젝트 실행시켜 볼게요. 처음에 뉴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키면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위에 이것도 좀 복잡하고 뭐 프리미어랑 다르게 뭐 아무것도 없고 위치도 잘 모르겠고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거 패널들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사용하는 작업 환경대로 맞추는 것부터 중요해요. 패널의 배치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프로젝트 잘 안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뭐 프로젝트 위에 이제 집 모양 있는 라인들 컴포지션 그리고 여러 글자들 인포들 라이브러리들 이런 패널들 여러 가지가 보일 겁니다. 먼저 작업 환경을 맞춰야 되는데 화면의 오른쪽 위를 보시면요 이렇게 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맞춰 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디폴트도 있고 스탠다드도 있고 그 쌤처럼 맞춰 놓은 것도 있고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오디오 패널, 인포, 프리뷰, 라이브러리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 아마 디폴트라고 해가지고요. 디폴트로 그냥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녹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편집 프리미어에서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도 시간을 낭비합니다. 상당히 시간을 많이들 잡아먹어요. 클릭해서 하나씩 확인하고 하나씩 확인하고 하나씩 확인하고 영상 클립 수가 이제 수십 개가 넘어가고 수백 개가 넘어가면은 도저히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스탠다드 패널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창이 아예 나와 있어서 효과 같은 걸 바로바로 집어넣고 빼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하나씩 클릭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스탠다드로 들어가서 위치에 창을 보이게 할 거냐. 자, 일단은 아예 리셋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을 거고 자, 이제 자주 쓸 것 같은 패널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지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안 씁니다. 인포메이션 옆에 보면요. 아디다스
표시가 있는데 샌드위치 혹은 아디다스, 이 표시를 클릭한 다음에 눌러서 클로즈 패널 이런 걸 찾으면요, 요거를 클릭해서 이 패널들을 잠시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우고 지우고, 네, 그 다음에 프리뷰도 지워버리고 라이브러리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채워야 될 것들을 알려줄게요. 채워야 될 것들은 화면 맨 위에서 윈도우 들어가셔가지고 하나씩 필요한 걸 불리면 되는데, 첫 번째가 알리진, 네, 알리진 패널이고요.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네,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 정렬을 좀 쉽게 하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캐릭터 패널, 텍스트를 쓸 때 유용하고요. 다음으로 파라그래프, 네, 문단을 정렬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밑에 있고요. 이펙트 컨트롤 해놓고, 다음으로 트래커가 있습니다. 트래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유튜브나 워크맨 같은 거나 보시면은 글자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인데, 그런 것들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게 트래커예요. 나중에 수업 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널들을 쭉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배치를 해 놓은 다음에는 이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네. 이것도 여러분이 하기 좋게 정리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패널들을 꾹 누를 경우, 네, 이런 식으로 꾹 누를 경우, 여기 보시면 미안해요. 꾹 누르면은 얘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같은 패널을 옆으로 움직일 때는 위로 갈 건지, 옆으로 갈 건지, 아래인지, 겹칠 건지, 오른쪽 갈 건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쌤은 캐릭터 패널 옆으로 살짝 빼고 싶어요. 그러면은 꾹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얼라이 패널을 꾹 누른 채로 위에 이펙트 프리셋 패널 바로 아래, 파라그래프 패널 꾹 누른 채로 캐릭터 패널 아래, 트래커도 꾹 누른 채로 파라그래프 패널 아래,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와 이펙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주로 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패널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떠요. 파란색을 보시면 활성화가 되어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패널과 패널 사이에 이게 검은 선이 보이는데, 이 선을 클릭해서 좌우로 움직이면 패널들의 크기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패널을 놓고 많이 작업을 합니다. 프로젝트, 이펙트 컨트롤 묶어 놓고 타임라인 패널을 밑에 둔 다음에 가운데다가 컴포지션 패널을 두고 프리셋, 캐릭터, 알리진, 트리커, 파라그래프, 또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것들만 주로 모아놓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매번 수업 때마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면은 위쪽에 풀다운 메뉴 눌러서 메뉴 창이 아래로 된다. 풀다운. 그래서 여기 보이는 파일이랑 뭐 이런 것들을 풀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윈도우를 클릭한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쭉 내려보시면은 Save as New Workspace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미어 때 배웠던 학생들은 기억할 수 있는데요.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Save as, 새로운 작업 환경으로 저장을 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게 편하게 이름을 써도 되고, 뭐 영어로 이니셜을 써도 되고, 쌤은 그냥 테스트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에디트 테스트 옆에 있는 아디다스를 눌러서 에디트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시면은 위에가 보이는 거예요. 바가 보이는 거고 아래가 보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필요 없으면은 내려주면 된다. 클릭해서 지워도 되고,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쓰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내리고, 그리고 만약에 넣고 싶은 게 있으면은 잡아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메뉴창 수정 같은 경우 언제든지. 자,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놨어요. 여기 보면 오디오가 있는데 쌤 전 작업이 오디오를 사용해서 그랬던 건데 불편하면 지우죠. 자, 그래서 보통 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놓는 게 1차 패널의 배치입니다. 쌤이 준 학습지랑 같이 보면은 이제 패널을 각각 이제 설명해 줄 텐데요. 첫 번째로 지금 이거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쭉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쉬는 시간 중간에 겹치거나 쌤이 목소리가 너무 좀 졸리거나 한다 싶으면은 잠깐 끊었다가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하면서 쌤도 차차 익숙해지겠죠. 아직은 조금 많이 어색한데,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 창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좀 전에 이제 패널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패널을 보시면은, 자, 프로젝트 패널, 이건 여러분이 사용할 소스들 같은 경우를 이쪽에다가 보관하는 걸 뜻해요. 내가 무엇을 사용하겠다, 어떤 소스를 쓰겠다, 그러면 이쪽 위에다가 보관, 수납함이에요. 위에는 위에 여기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아닌, 여기는 그냥 부엌에 있는 수납함 이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있는 거는 이펙트 컨트롤. 여기 보면 이펙트 프리셋에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고, 이 효과를 적용을 했을 때 안에 세부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게 이펙트 컨트롤입니다. 짜잔. 그 다음에 영상들이 보이는 거를 여기 보이는 컴포지션 패널, 파란색으로 활성화됐죠. 그 옆에는 뭐 푸티지 레이어라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차차 설명을 할 건데,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그 이미지 안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레이어 그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해보면서 차차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펙트 프리셋, 말 그대로 효과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효과들 같은 경우 프리미어랑 중복을 되는 것도 있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만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래커. 아까 얘기했듯이 트래커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효과들을 주로 사용을 해요. 각종 효과들이 아니라 글자가 무엇을 따라간다,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를 따라간다, 그렇게 움직임 같은 걸 잡을 때 자동으로 움직임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에펙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캐릭터 패널, 포토샵이나 이제 프리미엄 친구들 많이 봤겠죠. 텍스트 입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안에 이제 입력한 내용들을, 글자들을 수정을 할 때. 그리고 알려진 패널, 그 소스들의 정렬, 앞에 할 건지 뒤에 할 건지. 보면 텍스트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소스들 그 자체의 앞뒤 간격 정렬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그래프 패널 같은 경우는 텍스트 입력을 하고 텍스트를 정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알라인은 이미지, 파라그래프는 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의 왼쪽 위를 보시면 툴박스가 있어요. 포토샵에서 왼쪽에 있던 툴박스가 여기선 이런 식으로 위쪽에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뭐 파일이랑 에디트, 컴포지션 레이어, 뭐 뷰, 윈도우, 헬프 같은 풀다운 메뉴들도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있습니다. 각 패널의 뭐 위치나 기능,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었네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임라인, 메인 편집하는 공간. 여기 파란색 활성화된 거에서
메인으로 편집을 하는 곳, 여기가 타임라인입니다. 입니다. 이런 것들 하면서 하나하나 수업을 할 텐데 이것들부터 얘기하고 들어가면은 머리가 깨지니까 지금만 해도 충분히 많이 어렵고 생각보다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이게 애프터 이펙트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아주 뭐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모니터 두 개를 놓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뭐 이 정도 패널의 위치 정도 설명을 했었고, 자, 이렇게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음, 자, 음, 아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강, 예, 이번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 때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새로운 컴포지션 만들기와 레이어 나누는 것, 이런 식, 예, 그것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